저희가 이제 도시 지역에 그 천만이라는 큰 이제 많은 시민 사는 곳에서 시민 대상으로 먹거리를 주제로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영을 하실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혼자 저쪽으로 혼자 막 가지 않고 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식농 교육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저희 이제 어떤 생명 살림 또는 도농 상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사례로서 뭐 찬발이 어워즈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사업단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되게 식농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좀 시대 구분을 나름대로 좀 해봤어요. 크게 2011년, 12년, 13년에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먹거리 교육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 2014, 15, 16년에는 이 먹거리 교육을 하는 식생활 강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구분된 건 아닌데 주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7, 18, 19년에는 또 식생활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맛배움터를 운영한다든지 식문화 체험 공간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맛동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상생상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이따가 할 거고요. 서울시 과업으로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전통주 갤러리라고 농림부가 운영하는 이제 전통주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걸 1년 운영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슬로푸드 기농기촌 장류 기초과정이라든지 이건 지금도 이제 3기 끝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4기 들어가는데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들이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또 이제 내일 여는 발효학계를 한다든지 음식학 포럼, 간장 포럼 이런 거를 했는데요. 요거는 잠시 후에 그 저희 블로그에 글을 같이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저희는 팜파티가 소비자 교육에 또 농업 교육에 굉장히 소중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식탁이라고 하는 팜파티를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열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팜파티를 하고 있고 또 여행도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업과 또 농촌 또 먹거리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체험적으로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 제 방법이라서 뭐 미지로라는 이름으로 관광공사하고 한 9개 지역 다니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이런 일들 했었고요. 그리고 축제, 학교 이런 것들은 거대 규모의 이제 식농 교육 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먹거리 축제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든지 아주 그 미미하게 지금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학교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운영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뭐 얘기하겠지만 천발효즈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먹거리 추천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것도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그 먹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얘기를 좀 이렇게 가로로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2011년에 12년, 13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현장 미각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걸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3년 사업으로 했는데
이때 남양주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재정을 투입했어요. 뭐 전체 시의 예산이 1조 가까운데 거기서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돈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시장이 굉장히 네, 식농교육의 어린이들 반응이 궁금하고 강사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그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미각 교육에 대해서. 그랬고 이런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 진행에 필요한 인력이 이제 필요했고요. 이분들을 양성하는데 대개 서울과 도심지에서는 생협 조합원들이 주로 강사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권에 계신 그 선생님들, 특히 영양사 선생님들이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사실 학교 업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자기의 업무로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영양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점점 증대돼서 지금은 이제 학교 안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생활 교육의 주체자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하고 계시고 여전히 생협의 이 주로 여성들이죠. 그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분들이 식생활 강사 양성 과정 8주, 12주 이런 코스를 밟아서 초보자로 들어왔다가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심화시켜 나가면서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그 교사로 이제 참여해서 식생활 교육을 합니다. 상표 등록 관련은 잘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11년에는 미각 교육을 했고 그거는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식생활 교육, 미각 교육 강사 양성을 4, 5, 6년, 3년 정도에 주로 많이 했고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2017년부터 서울시 맛동이라는 걸 운영하게 되면서 맛동, 상생상해, 전통주 갤러리 이런 공간을 운영했는데 이게 우연히 저희에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걸 시간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필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수요가 생기고 선생님이 이제 그 양성하다 보면 무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지 않고 선생님을 양성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정규 학교와 같은 그러한 좀 토대를 만들자 이래서 내리스타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로 하고 6월 18일 날 출범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순서대로 조금 성장을 해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아까 2011, 12, 13년에 남양주 얘기를 했는데 첫 해는 5천만 원 예산을 이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텃밭 교육을 한다든지 요리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론 교육, 식생활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2박 3일 남양주 관내에 있는 이 체험 시설들을 농장들을 다니면서 현장 체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학년별 단계별로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미각교육, 초등 유치원 단계 저학년에는 미각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고등학교는 이제 현장 체험 교육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연말에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그 학교의 교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발표 대회를 했어요. 웅변 대회를. 그래서 그 필름을 안 찾아왔는데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발표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2012년도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갖고 발표 대회를 하면은 저희가 그 친구들을 1년간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발표 대회 날이
참 감동적인 게 그 친구들의 웅변이 저희들에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도 참석하고 교장 또 교사 또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느낀 바들을 발표하는 소감 발표회를 통해서 참 많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에는 1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2012년에는 2억 2천 정도까지 예산이 증액이 돼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식생활 교육을 남양주시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만 2013년에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좀 지자체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 가지고 2014년부터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같이 일을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교육 사업도 이제 끝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굉장히 잘 발전시켰으면 지금 훌륭한 그 사례와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2013년에 아시오 구스토를 주최한다든지 2015년에 슬로푸드 국제 페스티벌을 주최한다든지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 서울 먹거리 시민학교는 저희가 예산 안에 이 로고 제작 비용을 받아가지고 로고를 제작해서 등록을 한 경우고요. 이 맛동이라는 것은 그냥 그 켈리로 쓴 거일 뿐이고요. 서울시가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공간을 하나 만들면서 공간 이름을 맛동이라고 멋있게 또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켈리 한 거고 상생상에는 서울시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전국 특산물 판매장 이름을 상생상해라고 만든 거고 전통주 갤러리 이런 건 아마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미지로는 이 관광공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고 요 잇로컬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여행 브랜드로 이렇게 만든 거고 가나다 밥상, 서로 만남, 주식연구회, 찬바료우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이 있고 찬바료우즈 운영위원회, 네일리스타 캠퍼스,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있고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은 수탁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총 21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라고 별도 이제 조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고 상품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분기마다 상품을 이제 출품 받아갖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상생상해에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후원자 대표와 직원 대표까지 해서 총 7명이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3년에 했던 미각교육에 대한 건데요. 잠깐 필름을 보겠습니다. 미각교육은 다양한 교구와 체험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그 원재료의 맛을 인식시켜주는 이제 활동인데요.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그 재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돈이 좀 많이 들죠. 요건 2013년에 남양주시 주최 저희랑 공동 주최로 했던 국제 슬로푸드 대회에서 3m짜리 부스 6개를 이어붙여 가지고 미각 체험관을 만든 거예요. 주제는 콩이었고요. 콩을 이용해서 직접 만져보고 요리도 해보고 오감으로 이 콩들을 살펴보게 하고 마지막 방에는 이제 콩 관련된 책을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콩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그 구조로 6개의 부스를 이어 붙였고요. 매 요리 수업 시간에는 콩을 이용한 소세지 만들기, 뭐 콩을 이용한 뭐 만들기 이런 식으로 콩 관련 요리 체험을 하는 그 특별 클래스를 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콩 미각 체험관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콩에 대해서 잘 접촉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금세 익숙해지고 그 맛을 이제 좋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아이들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지금 이런 활동은 뭐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식생활 교육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저희는 이러한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좁은 관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식농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010 매년 맛배움터 맛 워크숍이라고 하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런 활동들은 이렇게 왼쪽에 두 개 사진에서 보듯이 야외 식탁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직접 그 지역에서 조달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 맛의 그 맛있음 또는 즐거움들을 향유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것은 상생상에서 맛배움터를 연 건데 이건 강병욱이라는 요리사가 그 당시 주제가 되었던 어떤 식재료에 대해서 같이 요리하고 맛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맛동에서 했던 가나다 밥상이었고 하단의 왼쪽에 사진 두 개는 대산농촌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했던 대제밥상이라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맛배움터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겪어보니까 공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광역에 2번 출구 나가면 서울혁신파크라고 예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생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불광역에 서울혁신파크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방 이전하면서 그게 오송으로 충북이죠. 충북 오송으로 내려가면서 이 빈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건물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그곳을 혁신가들의 기지로 만들자고 해서 이런 이제 공간 운영을 합니다. 큰 공간. 제가 지난달에 가보니까 해남에 그 농고인가요? 고등학교 하나 폐교를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는 사업단이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거기를 해남 혁신파크로 지금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그 주방, 구내식당으로 쓰던 2층 건물을 맛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2016년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상단에는 식당 영업장 같이 이렇게 구내식당이었으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고쳐가지고 해놓고 또 왼쪽 아래에 보면은 주방 시설, 최신 주방 시설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2016년 9월에 완공해 놓고 운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기업에 줄 수도 없고 서울시가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저희한테 이걸 좀 맡아 운영하면 어떻겠냐 해서 2017년 4월 10일부터 저희가 맡아서 여기에서 하는 이제 맛배움터, 음식 배움터, 어떤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밥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고 가나다 밥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했는데 이런 건 뭐 다 그 추진 배경은 다 필요한 얘기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증가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시민 누구나 음식의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전 연령대에 걸쳐서 창의적인 그러니까 아까 미각 교육할 때는 주로 대상이 초등 저학년 또는 유치원생 또는 이제 중학교까지 이런 미각 교육을 했지만 성인 대상의 이런 미각 교육을 말하자면 그 맛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곳 공간에서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곳을 시범으로 해서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은평구였는데 은평구에서 시작해서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시 푸드 플랜을 만들면서 사실 서울시 푸드 플랜을 수립한 팀과 이 맛동이라는 공간을 조성한 팀은 전혀 다른 팀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연결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먹거리 마스터 플랜의 시민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겠다, 이곳이. 그래서 그런 이제 푸드 플랜의 한 그 플랫폼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도농이 같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공간, 물론 이제 농부장터라는 게 서울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좀 내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맛동을 2017년부터 운영했고요. 4월 21일부터 했네요. 밥 짓는 학교라고 하는 수업을 시작으로 가나다 밥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30분 미니 강의하고 1시간 반 동안 음식을 먹는 그런 이제 테이스트 워크숍을 했고, 참가자들은 요리법을 배우거나 또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거나 또는 음식의 맛, 농업과 환경, 전통과 혁신, 건강과 먹는 즐거움, 이런 다양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가치들,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민 스스로 음식의 주인공이 되어 더욱 좋고 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를 느낀다면 음식을 버리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또 음식이라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생물 다양성 또는 지역 먹거리 체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길을 만들자고 이렇게 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4월 20일부터 했고, 가나다 밥상, 맛동 아카데미, 인문학을 맛보다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을 돌렸고요. 성과라고 하면은 이 연간 5,000명 정도의 시민이 참가를 하는데, 물론 그 중복 참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는 뭐 2,0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인원 5,000명 정도가 이곳에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먹거리의 가치를 기반한 이런 이제 뭐 다양한 요리사, 생산자, 강사, 사회적 기업가, 디자이너 이런 분들의 협력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저희는 뭐 국제 컨퍼런스도 열어보고 또 가양주 그 술 빚기 대회도 열어보고 북콘서트도 해보고 아카데미도 열어보고 뭐 실험을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2017, 18, 2년 했습니다. 2년하고 2019년부터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시가 2019, 20, 21 올해 이제 3년째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그 포맷 안에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커뮤니티도 촉진하고 등등등 이런 성과가 있었다. 뭐 이런 포스터를 발행하고요. 30분 미니 강의를 하거나 시연을 하고요. 전시도 하고 또 일부 또 간단한 건 체험도 직접 해봅니다. 참가자들하고. 그리고 이 전시는 대단히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배웠고요. 하찮은 것 같지만 저런 식재료를 직접 보게 하는 기회는 훌륭한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맛동 아카데미 관련된 포스터들이고요. 다양한 이제 강의, 2층은 강의실과 그 쿠킹 이제 요리 수업이 가능한 조리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은. 1층은 주방과 큰 홀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강의실과 조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했고요. 소세지 만들기, 술 빚기, 사찰 음식 만들기 등등. 그리고 이제 인문학 강좌를 2회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 일이 2017, 18에 있었고, 저희가 2018년 말에 서울시 제안으로 상생상해 지하에서 이런 맛배움터를 하게 됐습니다. 상생상해가 11월 3일 날 개관했는데
7월부터 개관 전에 이 프로그램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간 그 지하에서 그 서울과 로컬의 맛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맛배움터 프로그램을 이제 했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11월에 입찰 나왔을 때 이제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 사업단이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 입찰 나왔을 때 입찰 제안에 들어갔고 운 좋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후부터는 이제 1층의 상생상해와 지하에 있는 식문화 체험 공간 2개의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 20 이렇게 계약이 끝났고 21년부터 23년까지는 재계약이 돼서 지금 이제 3년 차의 상생상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로컬의 맛있는 만남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화목에는 서로 만남이라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금요일에는 식사를 주제로 하는 이제 미니 식당, 미니 팝업 식당을 열어서 그 계절의 그 재료를 이용한 식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해를 오픈하기 전부터 저희가 지하에서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성향이나 고객들의 그 색깔이 일정하게 좀 가치 먹거리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물론 생협 소비자처럼 그렇게 뛰어나게 가치 소비하는 분들은 아닌데 그에 못지않게 같이 소비하는 분들이 모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재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재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상품선정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려요. 조만간 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입점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기준도 되게 간단해요. 100% 국내산 재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 출품 재료들을 놓고 심사위원이 7명이 이제 유통기관에도 있고 다양한 분들 생협에 계신 분 등등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분들이 그 상품을 직접 관능 평가도 하고 라벨도 들여다보고 출품 신청서도 보고 선정 심사를 하는데 거의 선정돼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저희가 계속 상품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3,000점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매장 크기가 150평이라 되다 보니까 아직도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의 애지간한 물건들은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품이 상생상해에서 판매되는 그 과정이고 그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주민 간 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생 공동체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상주하고 관악구의 주민 간, 그러니까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관악구의 무슨 협동조합하고 같이 자매 결연을 해서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2개 내지 3개 정도의 그런 공동체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3년간 그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2018년에 1기가 뽑혀서 2018, 2019, 20에서 3년에서 이제 4팀이 졸업을 했고 2019년에 3팀에서 4팀이구나. 4팀에서 지금 3년차 사업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2팀 뽑혔고 올해도 2팀 뽑혔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2팀에서 4팀 정도를 뽑아서 그렇게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적 교류, 문화 기반의 이 거래, 그러니까 단지 물건의 거래로가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물건의 거래로 우리가 해버린다고 하면 다른 마트하고 경쟁할 수가 없죠. 가격에서 이제 안 돼 버리니까
가치를 씌우기 위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지하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금은 이 상생상의 브랜드를 같이 공유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은 상생상의 쇼핑 라이브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두 번 이제 라이브를 이제 네이버가 같이 도와줘 가지고 하고 있고 11번가에 상생상의 몰이 들어간다든지 롯데백화점의 지하에 세 군데 백화점에 상생상의 물건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생상에는 또 뭐 내일 또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그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운영을 1년 했었고요. 이 농림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서울시는 이런 공간 운영이나 사업을 이제 주면 최소 2년 이상 그러니까 상생상에도 2년 계약하고 성적이 괜찮으니까 3년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5년 정도 운영하게 하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데 갤러리는 1년만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말까지 했고 여기서는 주식연구회라고 하는 맞배움특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술과 음식의 페어링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을 주식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결국은 시민들 스스로 먹거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무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참여하는 진행자들이 대개 사회적 경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다문화 여성 협동조합이라든지 요리사 어떤 뭐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서 자기 사업이 성장하게 하는데 크게 이것 때문에 성장했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적 경제가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 공간의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먹거리 정책이 소통한다든지 서울과 지역이 교류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저희가 뭐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체험 공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양쪽 교육이라든지 장이나 식초나 우리 전통 발효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취업 창업의 기술 교육으로까지 공간의 설비나 구조를 좀 더 고도화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의 요구 수준은 단순한 체험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이미 저희가 2017년에 맞동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애지간한 생활 SOC들 있잖아요.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공공이 하는 곳 또는 기업이 하는 곳들을 대부분을 보면 주방을 꼭 넣는 방향으로 되고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향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그 기술 고도화된 공간을 조성해서 좀 취업 창업의 그런 기회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플랫폼이고 이런 축제를 위해서 2017년에는 서울 식문화 핵심 주간이라는 행사를 맞동에 있으면서 이런 행사를 이제 기획하게 되더라고요. 공간을 운영하게 되니까. 2018년에도 그 공간을 배경으로 서울 식문화 핵심 주간이라는 것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로 좀 키우자고 해서 또 저희는 2019년부터는 이제 맞동에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서울 전역을 무대로 하는 그런 이제 축제를 구성하는 거를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근데 이제 이 서울시가 먹거리에 대해서 뭐 친환경 급식이다 여러 가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되게 그 수준이 아직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축제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없어요. 아직도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 예산을 안 만들고 이 민간단체 이 힘들게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들은 이러저러한 거고 이따가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또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민학교 했고, 이거는 뭐 어제 보여드렸죠. 그런 이제 동영상 강의하는 거. 그리고 여행도 중요한 하나의 그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런 뭐 굿푸드 어워즈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식료품점 또는 뭐 투어 등등등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일본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간 적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도 이거 이제 다 해외여행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런 발사믹초 제조장을 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믹초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12년 또는 24년 이상 그 검증된 발사믹초는 꼭 이 병에만 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포니 자동차를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병인데요. 이 병에 담긴 것은 이제 우리는 믿고 살 수 있습니다. 12년산 또는 24년산 전통 발효 식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병에 안 담긴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우리 3년 묵은 간장, 5년 묵은 간장, 이런 간장들은 이런 통에 담겨 있고, 나머지 샘표 간장 이런 거는 이런 통에 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병만 보면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아닌 거는 이제 상업용, 대중용 그 발사믹 식초이기 때문에 뭐 몇천 원, 몇만 원에 다 구입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얘네들 발사믹 식초 못지않게 간장이, 우수한 간장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간장하고 일반 대기업 간장하고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 가격으로만, 걔는 뭐 5천 원인데 이거는 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만 되고 있어서, 이 디자인 또는 믿을 만한 제품을 시민 누구나 믿을 만한 검증된 제품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화해 주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영광에 가치 있는 먹거리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느냐. 이제 그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발사믹 식초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얘네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데나와 에밀리오 뭐 레지나인가 아무튼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전통식품이 비싸게 팔리면서 이거에 후광을 입어서 대중적인 그 저가 발사믹 식초들도 세계에 다 수출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에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국내 슬로푸드 견학이 가능한 곳은 음, 어, 사실 뭐 목적만 있으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홍천 한 군데에서만 그 돌자고 해도 2박 3일을 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영광을 조금 더 조사하고 영광을 어, 이렇게 연결해서 해도 아마 2박 3일 제가 슬로푸드 견학 가능할 거요. 그러니까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사회에 대단히 품질 좋은 제품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조를 하면서 소비자들과 그 자신의 물건 가치를 제대로 소통을 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슬로푸드는 그렇게 자신의 제품에 자부심을 갖고 소비자와 소통을 잘 하는 분들을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슬로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슬로푸드를 어떻게 개념 정리하느냐 이게 좀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미지로라고 하는 여행도 했고, 발효학교, 내일을 여는 발효학교에서 여기서 내일 또는 또 마이짭, 투마로우 또는 마이짭 이래 갖고 이런 것들을 했다 하고, 저희가 저걸로 바로 이제
블로그에 있는 걸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처럼 가나다 밥상은 2017년 4월 프로그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4월, 5월, 6월이기 때문에 3개월째 프로그램이거든요. 가나다 밥상은 음식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의 식탁과 지구를 지키려는 서울시 음식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말 안 했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름을. 가나다 밥상 6월 8일 날에는 우리 간장 중에 어간장이라고 있어요. 아마 영광에도 어간장이 혹시 있을까요? 영광 혹시 어간장 그 제조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할머니들 중에 어간장 제조해서 댁에서 또 하시는 분 본 적 있는 분? 네, 댁에서 드시는 거 본 적 있는데 파는 거 못 봤습니다. 혹시 어려운 질문인데 그 댁에서 하실 때 과정 아세요, 혹시? 냄새만 맡아봤고 얻어먹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네네네. 있는 건 저는 알았습니다. 네.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지금 그 발언 어간장이 어디 가정에 있다는 게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멸치를 액젓을 소금에 팍 절여가지고 놔두면 액젓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계속 3년 이상을 그냥 묵혀두니까 얘가 이제 삭아가지고 진해지더라고요. 그 멸치 액젓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메주를 넣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풀어가지고 맹물에 소금 풀어서 메주를 넣는 게 아니라 그 멸치 액젓 오래 묵은 거에 메주를 넣어서 또 2년을 또 숙성시켜요. 물론 이제 메주 중간에 걸러내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액젓을 3년 푹삭여가지고 그 액젓 자체를 하나는 1, 2년 된 거는 멸치액젓이라고 부르고 3년 이상 된 것을 어간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자체 원액만. 세 번째는 멸치를 이제 말리려면 한번 삶아가지고 또는 찌거나 삶아서 이제 낼 때 그 물, 거기에서 나온 그 물이 진액이잖아요. 거기다가 간장을 섞어서 또 숙성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간장이든 간장이든 전국적으로 그 지역이 해안가냐 내륙이냐 북쪽에 추운 데냐 남쪽에 좀 따뜻한 데냐 여러 가지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 장이 팥을 30% 50%는 팥장이냐 또 고구마를 넣은 고구마장이냐 뭐 대단히 그 다양한 장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위 지역의 맛이고 지역 특유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지만 아무튼 영광 어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런 영광 어간장이라는 게 만약에 발굴을 해서 그것이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요. 과연 이 어간장에 잘 어울리는 우리 지역의 식재료는 뭐냐 또는 이 식재료를 어떻게 어간장으로 요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무치느냐 찌개를 끓이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식이거든요. 바로 지역의 미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서 지역 음식이 전국적인 차별성을 갖고 그 지역만의 독특한 식문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재배되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로컬 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런 밋밋한 이야기로는 사실은 생생하게 이렇게 스토리를 저희한테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6월 8일 날 마세방주를 찾아서 전통조미료 어간장 이야기한 분은 논산에 있는 그 봄, 초, 여 브랜드가 봄초여입니다. 왜냐하면 봄과 초여름 사이에 잡히는 뼈가 아직은 노곤노곤한 멸치만을 가지고
액젓을 담근다고 해서 이 자기 회사 이름이 봄처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간장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 밀 가지고 조원정 목사님이 이제 안진뱅이 밀밥을 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 토종밀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가치가 아무리 있어도 맛이 없으면요 소비자들한테 선택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맛을 내기 위한 조리법이 또 제각각 재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안진뱅이 밀을 이용한 맛있는 밥 만들기 뭐 이런 수업이 있었고 또 남원에서 이제 제철음식학교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고은정 씨가 밥 짓는 학교라고 해서 4월, 5월, 6월 매달 이걸 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삼계밥을 했어요. 왜냐하면 8월에는 삼계탕 먹는 때니까. 6월에는 여름맞이 밥 한 그릇 이래가지고 두부밥과 달맞이꽃차 그리고 무지개라고 해서 다문화 여성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오키나와 전통식 또 스페인의 빠에야를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빠에야 밥상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물을 내고 시간, 장소 등등 하고 여기서 이제 예약하기 하면은 지금 뭐 예약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카데미도 운영하게 됐고요. 아카데미는 이때 뭔 아카데미를 했나 볼게요. 2018년 10월 수업입니다. 바비큐 협동조합이 있어요. 사실 육식 문제는 지금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 우리 지구를 온난화하는데 주범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육식을 줄이느냐인데 또 다른 관점으로는 좀 좋은 고기를 덜 먹자. 아예 육식을 금지하자가 아니라 좀 좋은 고기를 덜 먹는 건 어떠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좋은 고기를 어떻게 먹냐, 덜 먹냐, 건강하게 먹냐 이런 주제로 아카데미를 열었고요. 요거는 이제 신청하기를 잠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기 자세히 나오겠죠. 커리큘럼이 나오겠죠. 총 4회 16만 원에 어떻게 한다. 인생 첫 술 담그기. 요거는 이제 임원경제지라고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 서유구라는 분이 쓴 책 임원경제지 안에 다양한 그 생활 문화와 관련된 정보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음식 관련된 파트가 있어요. 그게 정조지라고 하는 파트인데 정조라는 뜻은 정자가 소정자에 도마조자 써서 솥과 도마에 관한 이제 챕터인데 이 정조지 안에 부이주라고 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 술 이름 중에. 그래서 이분하고 부이주를 배우기 뭐 이런 걸 했었고 또 오븐 없이 냄비로 굽는 빵 그러니까 비전화라는 것은 전기와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이제 되도록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어떤 좀 덜 해치는 어쨌든 그런 빵 만들기, 가을 술 빚기, 또 약선 음식 수업, 또 어린이 막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맛동 그 2층짜리 건물이 그냥 놀고 있어요. 거기 이제 시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스튜디오로 이용하고 거기서 TV만 맨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벌써 26편 하고 있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맛동 TV는 맛동 TV 있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생상해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저희가 이 서로 만남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7, 8, 9, 9월에 이제 낸 포스터네요. 이때 서로 만남 포스터 보면 9월은 생산자, 요리사, 시민의 만남, 깻잎, 늙은 호박, 고구마, 오미자, 석류, 여주, 아욱, 사과, 배, 포도가 만나요. 이것은 대개 도시민들은 지금 제철 재료들이 뭔지를 모르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 투입한 바나나, 예를 들어서 먼 거리 이송된 음식, 그리고 계절에 안 맞게 재배된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알면은 조금 덜 할 텐데 그래서 제철 재료를 좀 알려주고자 했고 예를 들어서 보성, 하동, 제주의 녹차를 김진아 티 소믈리에가 차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10,000원을 받겠다. 신청하시라. 20명 정도 수업을 합니다. 9월 7일 하남에 채소잎을 가지고 김진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채소잎으로 즐기는 속이 꽉 찬 만두 만들기 15,000원. 10일 날은 예산의 삭힌김치라고 하는 지역 고유의 토조 소속 음식을 가지고 김영애라고 하는 그 예산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폼나게 먹는 예산 삭힌김치 그래가지고 15,000원 이런 식입니다. 봉화에 땅 파는 까망돼지 이거는 자연 양계한 건데 그걸로 생소시지 만들기 뭐 보성의 금강미를 가지고 우리밀 술빵 만들기 이거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업 어때요? 재밌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저만 재밌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따봉입니다. 따봉. 아 네. 좋습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기 해서 신청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까짓 거 20만 원, 20명 받아서 그 서울시 공간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1,000만 시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래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은 야, 세금이 투입이 얼마가 되는데 한 번 할 때 1,000명씩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바람이라도 훑더라도 1,000명 해야지 20명이 뭐냐. 근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달라요. 20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감각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이게 날마다 20명씩 가면 언젠가는 1,000만 명 가잖아요. 근데 이게 1,000명씩 그냥 바람 한번 훑기로 가면 그거 하나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꾸준히 소규모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배움터 그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가나다 밥상 서로 만남 이런 무대를 차려가지고 식생활 강사 또는 그동안 그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을 하던 요리사나 또는 그 외식 관련 그 조그만 업체들 이런 곳들이 와서 이런 활동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그 기농기촌 교육과 또 다양한 교육 과정들인데요.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찬바려 어워즈 선정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수업을 한다. 그래서 4주간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거고요. 다니면서 직접 다양한 메주와 또 제조 노하우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지금 4기 이번 주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여는 발효학교라고 해서 이제 이런 발효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걸음 재단이라는 곳 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한번 반짝 이렇게 불같이 한번 하고 지금은 사그라들었는데 왜냐하면 비용을 꽤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몇 명이더라? 12명. 그것도 참 인원도 엄청 조금 했네요. 12명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계속
이 청년 발효 교육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1기, 17년 2기, 18년 3기 하고 또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이름만 들어도 되게 많이 알만한 사람들이죠.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김영권 의원, 박영범 현 농림부 차관, 김기태 현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아니 사회경제 비서관 등등등 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2016년만 해도 다 활동가들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이제 청년들에게 지역 또 협동, 먹거리, 농업, 또 경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건 주로 강의형 수업이었고요. 이것도 기회가 되는 대로 4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대학교가 이제 미시각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게 이 지방 정부하고 슬로프드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정이고, 대학교 과정은 3년제고 대학원 과정은 1년제인데 뭐 마스터 과정이라고 하죠. 대학원이 푸드 컬처 앤 커뮤니케이션 과정, 뭐 이탈리아 와인 컬처 과정 등등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 교육, 그 현장 교육을 한 3년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교육 방법론 중에 하나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에 9명, 10명 정도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 탐방, 이제 전국의 현장 탐방을 한 적이 있고, 또 2014년에도 또 받아가지고 현장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잠깐 이 친구들이 그 자기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면 그때 한국에 와서 식문화 탐방 열흘 동안 했던 이제 현장을 볼 수 있는데, 서울 저기 한국의 집이라고 충무로 쪽에 한국의 집에 가서 얘네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좀 이국적이었던 거죠. 한국의 밤거리. 이게 저희가 2014년이니까 7년 전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접니다. 그때만 해도 참 젊었는데, 이 친구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죠. 완도의 전복양식장을 갔던 것 같아요. 맞네요. 전복양식장.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절에도 아마 갔었던 것 같고, 이거는 해남에 아마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설화다원이라고 그 다원을 하는 부부가 이 우리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이 밤새 이분들하고 소리하느라고 이때 굉장히 그 추억이 많은 집입니다. 같이 이 친구들하고 했고, 또 굴닭인가 봐요. 저는. 그리고 이게 어느 지역 갔는데 그 지역에서 농악대가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농악도 하고, 또 팥죽인가 뭔 음식을 또 같이 끓여서 먹었어요. 사실 이게 이거 홍어 체험했는데 특별한 손님이 왔다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짜준 건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 또 사찰 음식 가서 사찰 음식 체험도 하고, 여기 필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가서는 4.3 때 어떤 음식을 먹었나도 체험했어요. 그런 이제 미식학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대학은 학교 안에 식당도 특이해요.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를 불러서
그분이 차리는 식사를 해요. 이게 한국의 선제 스님이 이 미식대학교 구내식당 가서 연잎밥을 해주는 거를 찍은 거거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 먹거리에 대한 사고방식하고 이런 친구들이 생각하는 농업 먹거리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런 교육 과정에서부터 달라요. 그 교육에 투자하는 것부터가 다르고 이렇게 그 호기심과 어떤 넘어서서 그 경외심까지 갖고 음식을 바라보고 탐색하고 기회를 주고 이러는 그 교육을 합니다. 이런 이제 미식과학대학 같은 그런 이제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은 요거를 조금 교육에 대한 좀 다양한 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사례 발표한 것들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요즘 이제 하미연 씨는 인말 한식이라는 활동을 EBS하고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하미연 씨. 그리고 강은경 씨는 이팅 디자인이라고 하는 식경험 디자인을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있고 이팅 디자이너의 해외 사례들 이제 영상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요 영상도 요 포스팅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축제는 식문화 혁신주간 했던 거 한번 잠깐 보면 저희가 2017년에 했던 프로그램은 주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심포지엄 하나, 컨퍼런스 하나, 어워즈 하나. 그래서 식문화 혁신 활동을 했던 사람 4팀을 이제 상을 주는 거, 그리고 맛있는 테이블 이렇게 4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2018년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했고 이게 다 예산 없이 한 일들이에요. 저희가 몸으로 완전히 뛰어가지고 단체 섭외하고 서울시는 원래 자기네가 하던 행사 있어요. 그런 거를 요 9일부터 18일 안에 몰았어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를 이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 음식 관련 행사를 다 모아줘라. 민간 건 내가 모을게. 그리고 그거를 타이틀을 하나 달자. 서울 식문화혁신 주간이라고 해서 먹거리를 바꾸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래서 예산 없이 기존에 하던 학교급식 공공급식 한마당을 11월 9일 날 원래 하던 거고 포스트에만 집어넣은 거예요. 장하단의 인생 프로젝트 등등등. 그래가지고 18년에 이런 행사 했고 요 식문화 도시먹거리 국제 컨퍼런스는 저희가 이제 조직을 한 거고 딴 거는 딴 팀들이 한 거예요. 혁신가의 식탁 이런 거는 딴 팀들이 한 거고 요거는 저희가 가나다 밥상은 저희가 한 거고 요것도 저희가 한 거고 식문화혁신 성과공유에도 슬로푸드대 이런 건 저희가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년 들어서서 서울시가 이렇게 이제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라고 하는 걸로 요건 예산 1억을 참 드린 거군요. 예산 1억을 들여서 이렇게 좀 행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도 행사가 있고 부대 행사가 있고 민간 행사가 있고 뭐 이렇게 지구밥상 시청 서약식하고 그런 식문화 활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방향은 지속가능 식농 경영이라고 하는 방향에
교육을 하는 내리스타 캠퍼스를 이제 이번 달에 설립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가는 방향이고요. 왜 지속 가능 식농 경영이냐면 결국은 식도 농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식을 하는 사람들은 농을 알아야 되고 농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식을 알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을 하든 농을 하든 식농을 알아야 돼서 특히 경영을 할 수 있어야 자기주도적 경영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어떤 그런 경영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8글자로 이렇게 지속가능 식농경영 교육과정을 주되게 하는 것을 이제 스페인의 몬드라곤 대학교하고 같이 지금 도움을 받아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듯이 조금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이런 이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작년에 했던 포럼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2020년 포럼 주제는 그 간장이었고요. 간장을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또 맛있게 먹느냐 이런 차원에서 간장 미식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이게 넘어갔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혜경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발효에 대한 이제 정혜경 교수의 발표 또 샘표에서 나오신 이제 식품과학자의 발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식 관능 평가기관에 일하고 있는 맛있음 연구소의 이제 간장 미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젊은 요리사가 간장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간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요리사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조이스 요리사로부터 간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의 포럼을 구성할 때도 너무 아카데믹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용적인 이야기 또 그것이 또 환경이나 어떤 전체 농업 시스템 안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구성으로 포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리스탁 포럼을 어떤 주제로 할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혹시 이제 지역에서 장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작년 포럼 간장미식이라고 하는 주제의 포럼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조금 자세히 저걸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부러 저희 언제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게 그걸 올려놓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